S&P 500이 전고점까지 불과 6.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강세장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훌륭한 경로에 접어들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남겼죠. 그 기반에는 급격히 안정되는 인플레 그리고 강한 노동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7월달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쑥쑥 올라오고 있죠. 실제 7, 8월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도 있고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강세장이었어요. 특히 7월달 우리가 이를 두고 흔히 썸머 랠리라는 이야기를 하죠. 특히 투자 전략가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 연준은 인플레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 6월 CPI는 골디락스를 시사한다. 연준이 인플레 1, 2% 더 낮추려고 경기 침체를 감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금리를 크게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 CPI 감소 추이예요. 물가가 쑥쑥 내려가고 있죠. 특히 6월달 CPI 3%까지 떨어졌어요. 이 감소 추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이야기하는 골디락스. 물가는 서서히 둔화가 되면서 경제는 성장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제 상태로 보면은 뜨겁지도 않은 차갑지도 않은 그런 호황을 의미합니다. 증시에는 매우 좋은 상태죠. 특히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을 지났다. 순차 회복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경기 침체 리스크를 뒤로 하고 점진적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강세론자 톱니보다 더한 전망을 내놨어요. 바로 S&P 500이 4,800에서 5,400까지 내년 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치는 뭐냐면 보수적으로 봤을 땐 6%, 긍정적으로 봤을 땐 20%까지 현재 지수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내년 말까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애플이 강세장이 왔을 때 주가 27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지금 현재 192달러인데 이 배경에는 인도 기반의 성장이 깔려 있어요. 목표 주가 220달러 그리고 강세장이 온다면 270달러까지 15% 그리고 40%까지 현재가 기준으로 15% 상승 또는 40% 상승까지 애플이 지금 인도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인도의 인구 증가와 경제 호황 이런 것들 기반으로 애플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건데 어쨌든 주가라는 것은 기업 실적의 함수죠. 결국엔 한 기업이 기업 실적에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바로 인도가 될 것이라는 거죠.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미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1년 내에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60일에서 54%까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침체 전망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반에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둔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 바로 소비 심리의 변화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2년 내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번에 7월 14일 발표된 심리 지수가 예측치 65.5에서 72.6% 크게 상회를 하죠. 21년 7월달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렇게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 증시에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프라임데이에서 아마존이 역대급 매출을 올렸죠. 그만큼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가 진정이 되면서 소비 심리가 펄펄 날고 있다. 골디락스라는 단어에 대한 언급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게 보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할인 행사에서 11일 사상 최대 하루 판매량을 기록했다. 구매력이 아직 탄탄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로 갈 것이냐 의문이 있다는 거죠. 물가 하락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제가 이 즈음 작년 말 올해 초 정도에 드렸던 말씀 중 하나가 물가 상승률은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기반에는 주거비가 있었어요. 주거비 관련된 부분은 실제적인 수치로 나타나는데 시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실물은 떨어지고 있는데 수치는 낮아지고 있지 않은 상태. 시차를 두고 하락하기 때문에 이 당시 주거비의 하락이 수치상으로 하반기가 되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작년과 비교해보면 이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매출 일단 판매 상품 수는 작년 3억 개에서 3억 7,500만 개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온라인 판매액 같은 경우도 119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작년에 비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올라왔다. 구매력이 굉장히 탄탄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 금리가 조만간 동결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일어날 텐데 이 상황은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금리가 동결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증시가 좋았다는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실제 마지막 금리 인상
즉 동결 시점이죠. 이 이후에 나타나는 미국 주가의 저점, 그 개월수를 나타낸 건데 대부분의 경우 30개월, 17개월, 29개월, 33개월, 평균적으로 16개월, 중간값 17개월,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증시가 좋았다는 거예요. 저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저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죠. 금리 인상 이후에는 이런 충격이 항상 왔었다. 경기 침체가 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이 주가의 저점이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해석을 하자면 금리 인하 올해 말에서 내년 초가 되겠죠. 이 이후에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저점은 그 이후 약 평균 8개월 정도 후에 왔다.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패드워치에서 보고 있는 7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97%. 이 얘기는 뭐냐면 7월 27일 확정적으로 0.25는 거의 올라갈 가능성이 컨펌이 된 상태다. 그냥 올라가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장의 전망, 그리고 9월 달에도 연속적으로 0.25를 올릴 가능성은 현재 25% 정도입니다. 아직까진 전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회차 인상 후에 동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 추이, 금리 인상 추이는 현재 이 정도 부분에 와 있다. 한 번 정도 혹은 많으면 2번 정도 올린 후에 금리 인하로 연결되는 이 과정, 이런 유동성 추이에 따라서 주가는 먼저 반응한다는 부분, 또한 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에 유동성이 증가할 거예요. 곧 달러 가치의 하락, 달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달러의 하락으로 추가적인 연결이 될 겁니다. 달러 인덱스 고점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게 달러와 원달러 환율의 피크 부분, 이런 ABC 조정 형태로 중장기적인 하락을 보고 있다. 이는 곧 주가의 상승 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죠. 지금 달러가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100을 깼어요. 지금 전 저점을 깬 겁니다. 추가적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보여지는 구간이다. 달러가 피크 치고 난 이후에 최저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금리 인하,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 이는 곧 달러의 하락, 실질적인 유동성의 증가죠. 이거는 예측이 아닌 유동성의 실질적 증가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원달러 환율, 국내 요인 때문에 달러 인덱스만큼 빠지진 못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있다. 전형적인 고점 피크 후에 하락하는 패턴이죠. 중기적으로 120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다. 전형적인 급등 후 하락 패턴.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금 7대 기업, 애플, 엔비디아, 마소, 구글, 메타, 테슬라, 아마존, 이 기업들이 주도해서 증시를 이끌고 있어요. 실제 이 7대 기업의 수익이 19%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S&P 500 기업들의 평균 수익 상승분 9%에 불과합니다. 이 기업들의 실제 실적이 다른 기업들보다 상승률이 2배나 높다는 거죠.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가는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7대 기업과 S&P 500, 지금 PER이 후행 기준으로 40배, S&P 500 15배예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 기업들의 이익 상승률, 이익도 적지만 주가 상승분이 적다. PER이 낮을 수밖에 없죠. 7대 기업, 이익도 많이 올라갔지만 주가는 더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더 높아진 건데, 물론 빅테크, 원래 PER이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자금도 7대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는 24일 날 나스닥 리밸런싱이 예정이 되어 있죠. 메타 같은 경우는 비중이 작고 빅테크 6개 종목 비중이 축소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수 추종하는 ETF에서 300억 달러 정도 매도가 예상이 된다. 나스닥에서 이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비중을 줄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스닥 100에 편입, 퇴출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비중을 줄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이 종목들의 비중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종목의 비중들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래서 웰스파고가 찍은 반사이익 종목들 비중이 올라가면은 ETF 펀드들이 이런 종목을 더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이런 종목들이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리밸런싱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이냐. 지금 펀드 빅테크들 매도 자금들, 그리고 빅테크들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 수요들, 이게 부딪히겠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과거 경험상 나타났던 7, 8월의 강세장, 이번엔 어떨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 구간, 바로 이 구간을 넘었을 때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리테스트 후에 반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약 4,326포인트, 굉장히 강한 상승 파동 중에 들어와 있다. 월봉으로 S&P 500을 볼게요. 딱 봐도 거의 정고점 도달했죠. 6.5% 남았으니까. 지금 이평선 모양과 주가의 흐름을 볼게요. 5이평, 22평, 12평. 주가와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을 뚫었습니다. 20개월 이평을 강하게 뚫었죠. 제가 이때 5월 달에 드린 말씀이 다음 달에 이게 올라탄다면 보조지표 또한 골든크로스가 일어난다. 골든크로스 직전이다란 말씀 드렸어요. 월봉상 이런 형태는 강세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생각보다 눌림이 적게 나온 상태에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일봉으로 좀 쪼개보면은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파동에 대한 그 개념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형태의 보통 주가는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상승 파동, 두 번째 눌림 파동, 조정 파동이죠. 그리고 가장 길고 강한 3파동, 4파동 조정, 그리고 마지막 5파 후에 조정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평선이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펴지고 있다. 이격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많이 펴졌다는 거예요,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펴졌다가 눌렸다, 다시 모였다, 다시 펴지고 눌리고 이런 형태를 반복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상승 파동, 그리고 눌림, 조정 파동,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긴 세 번째 3파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그럼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 중요한 거는 주가가 쌀 때 이때 모아가야 되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해서 다음 상승 파동이 컨펌이 되는 순간 이런 지점이 되겠죠. 혹은 첫 번째 파동의 눌림,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매수는 이런 구간에서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들은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물론 상승 파동 중에 있지만 이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리고 갑자기 급락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까? 혹은 어디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될까? 그런 기준이 없다면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태라는 거예요. 매수는 진작에 이런 곳에서 했거나 혹은 이런 곳에서 했거나 상승 중에 이런 눌림 구간에서 하거나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면 빠졌을 때 바로 손절할 수 있죠. 가성비가 좋은,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미 산 물량을 가지고 보유하거나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반토막이 나죠. 근데 85%가 올랐어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저가 매수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차트예요. 이 상승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4파 조정이 나온 다음 마지막 5파동이 나오겠죠. 물리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적절한 자리가 왔을 때 살 것이냐. 만약에 지금까지 사지 않고 있다가 지금 매수를 고려하는 분이라면은 애매한 상황인 건 맞다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 300달러 부근 거기서 한번 저항을 받겠죠. 하지만 테슬라도 이 300달러를 넘어간다면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300달러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간다면 340달러 부근. 하지만 눌림이 오더라도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300달러가 지지가 된다면 향후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중기적인 관점이겠죠.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가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증시는 어떨까? 지난 하락장의 모든 하락을 거의 되돌렸다. 정고점까지 6.5%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상승에는 함정이 있다. 일부 종목만 올랐다는 거죠. 어떤 종목은 하락분을 모두 되돌리고도 더 올랐는데 어떤 종목은 하락하고 여기서 기고 있다. 누구는 수익 전환을 했지만 누구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십 %,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도주를 갖고 있냐, 소외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관건은 경기 침체다. 그리고 최근 침체에 대한 예상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디락스가 온다면 침체 없이 경기가 꾸준한 우상향을 그릴 수 있다면 증시에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에는 인플레의 안정, 그리고 소비심리의 증가, 강한 노동시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나 강하게 가다 보니까 숏 포지션이 여전히 많아요. 여기서 공매도,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아직도 많다는 거죠. 특히 가장 강력한 3파동에서는 숏 포지션을 함부로 잡는 게 아니에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증시의 변수라고 한다면 아직 금리 인상이 확정되지가 않았다. 일단 7월 27일 날 금리는 올라갈 게 거의 확실시 되지만 9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이건 아직 물음표다. 시장의 예측은 현재 25% 정도지만 여기에 따라서 증시 충격이 한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24일 날 있을 나스닥의 리밸런싱, 이것도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들, 그걸 선반영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투자 전략. 월봉상 20개월 선을 돌파했죠. 그리고 지지된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눌림에서 매수를 보통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눌림이 굉장히 적게 나왔다. 증시가 조정 없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조지표 또한 골든크로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말씀드린 세 번째 가장 강한 파동이 진행 중으로 보이는데, 매수는 파동의 중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맥점에서 하는 거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런 데서 산 물량 혹은 이런 맥점들에서 산 물량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보유하거나 트레이딩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교체한다거나 그런 전략적인 운용을 하는 시점이지, 물론 조정 없이 더 가더라도 이건 매수의 습관이에요. 운 좋게 상승장의 한 가운데서 샀는데 좀 더 갔다가 굉장히 운 좋게 잘 팔았다. 근데 이건 운이죠. 투자는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률로 하는 거예요. 가능성 게임입니다. 항상 중요한 자리 맥점에서 사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이걸 반복해야지만 돈이 꾸준히 벌리는 거지, 운에 맡기는 투자는 한두 번 잘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확률에 의해서 계좌는 깎여 나간다는 거예요. 투자는 이번 한 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에 걸쳐서 수백 번 이상의 투자 판단을 할 텐데, 그게 모여서 결국엔 내 투자의 성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 랠리 중에 크고 작은 조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중기적 혹은 장기적인 움직임이겠죠. 환율이 조정이 지금 추가적으로 오더라도 환율은 더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 환율에 의해서 환율이 바닥을 찍는 그 지점, 이때 주식을 분할 매도하고 달러를 사는 그런 전략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4일날 있을 나스닥 리밸런싱, 이 시장의 반응도도 지켜보자. 실제 리밸런싱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진다면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에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매수와 매도의 판단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다른 거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것 뿐이에요. 누구는 조금 더 벌고 혹은 누구는 조금 덜 벌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 쌓였을 때 꾸준히 복리로 내 자산이 불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기준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랄게요. 물론 투자를 할 때 저처럼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 그거를 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업 가치, 밸류만 보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시장이 좋으면 샀다가 나쁘면 파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차트만 보고 트레이딩만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가 맞고 틀리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 나의 투자 스타일, 확립이 돼야 되고 수익 모델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계속 시장 지켜보면서 계속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시장에서 소외된 분들이 계시더라도 너무 낙심 안 하셔도 돼요. 분명히 시장은 기회를 다시 줍니다. 이 기회를 놓쳤다고, 이런 기회에 오면은 무조건 산다 다짐을 했건만 못 샀죠. 하지만 계속 사이클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실적이 트렌드를 타고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좋은 기업을 계속 찾아다니고 손품 발품 팔면서 연구하고 공부한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시고 투자 원칙과 수익 모델을 만드시는 상승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